해볼게요. 맨날 봐. 시험은 맨날 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 삼가고 아이들 중에서 시험 성적 나쁜 아이들이 34명 중에서 16명이 나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16명이 와가지고 예쁘게 문제를 풀고 간 게 저 박스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일요일 날도 와서 문제를 풀고 가면서 선생님을 약간 찌려봤는데 못 본 척 했어요. 다음 주에 못 풀면 2배 많이 와서 풀어야 돼 막 그랬어요. 친절하죠? 자, 그래서 네,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랑 했던 게 뭐냐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요. 그래서 모든 물체는 그래서 운동성을 가져요. 물체의 운동성을 갖는데 그 운동 중에서 물체가 정지되어 있던 아니면 가고 있던 상관없어요. 정지되어 있었던 아니면 물체가 오른쪽으로 2m/s의 속력으로 가고 있던 상관없어. 자, 얘가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되면 얘가 처음이랑 어떻게 달라져? 라고 하는 거죠. 처음이랑 하나도 달라진 거 없이요. 저는 궤도로 계속 전개되어 있어요. 저는 오른쪽으로 2m/s의 속력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건데. 이물체가 처음이랑 운동 상태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다면 됐어. 안 변하는 운동을 했다면 이물체는 그 운동하는 동안 시간이 지나는 동안 외부로부터 받은 힘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물체의 운동 상태의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가 하면 물체가 처음에 오른쪽으로 2m/s의 속력으로 가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갑자기 오른쪽으로 10m/s의 속력으로 가. 그러면 방향은 안 바뀌었지만 빠르게는 바뀌었잖아요. 뭐라도 바뀌었다면 얘는 변하는 운동을 했다는 얘기고, 이렇게 변하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반드시 누군가가 밀어주는 힘을 받았어야 돼요. 그죠? 힘이 0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외부로부터 받아서 물체의 운동 상태가 바뀌었네. 아, 가속도가 생겼구나. 됐습니까? 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외부로부터 뭐 받아야 된다? 힘 받아야 된다. 됐어? 그러면 얼마만큼의 힘을 받으면 얼마만큼 변해? 라고 하는 걸 정리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뉴턴이었어요. 그래서 뉴턴이라는 과학자는 물체의 운동 상태의 변화는 힘 때문이다. 그래서 힘에 의해서 운동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해 준 사람이 바로 뉴턴이라는 사람이고, 그걸 뉴턴의 뭐라고 한다? 운동 법칙이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 뉴턴의 운동 법칙에 몇 가지가 있다? 그렇지. 3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법칙, 제1법칙은 뭘 얘기해요? 맞아요. 어떤 힘도 안 받으면 변화가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처음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관성 법칙이라고 한다. 그래서 관성이라는 건 변화 없다는 뜻이고, 변화가 없기 위해서는 물체가 시간이 지나도 외부로부터 어떤 힘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뜻이야. 그래서 자, 근데 외부로부터 힘을 받으면 어때야 돼? 반드시 변해야 되죠. 그 변화량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가속도. 됐어. 네. 그래서 힘을 받은 만큼 가속도가 생겨. 이게 제2법칙 가속도 법칙이에요. 힘을 받은 만큼 가속도가 생기는데 그 가속도의 크기는 됐어. 어떻게 구해? 물체의 질량분의 힘으로 구해. 됐어. 그래서 힘의 크기가 일정하더라도 질량이 다르면 가속도의 크기는 달라져. 힘과 가속도는 서로 비례하는 관계라서 같은 물질이라면 됐어. 네. 힘을 10 받았을 때보다 힘을 20 받았을 때 가속도가 2배만큼 커질 거야. 그런 얘기고, 만약에 다른 물질이라면 똑같이 힘을 10N 받는데요. 어떤 애는 질량이 1kg이래요. 어떤 애는 질량이 2kg이래요. 그럼 누가 더 잘 변해? 가벼운 애, 무거운 애? 가벼운 애. 그러니까 가벼울수록 가속도가 커. 이런 얘기. 됐죠? 네. 그래서 물체의 변화는 바로 힘과 질량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질량분의 힘으로 구하는 게 가속도의 크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F는 ma라고 해서 실제 물체가 가속도를 가질 때 얼마의 힘을 받았는지도 알 수 있어 라고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3법칙이 뭐였니? 그렇죠. 이게 바로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야.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물체가 그렇다고 힘을 받았어. 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물체가 힘을 받았다고 치자. 그러면 힘을 받을 때 힘의 속성은 뭐냐면 힘이라는 건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면서 됐죠? 선생님 말씀 주셨죠? 모든 힘은 항상 어떻게 작용해요? 쌍으로 작용해요. 모든 힘은 항상 쌍으로 생기기 때문에 두 개의 힘이 동시에 생기는데 그 두 개의 힘을 우리 뭐라고 해야 된다? 하나는 작용의 힘, 하나는 반작용의 힘이라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모든 힘은 항상 작용과 반작용의 두 개의 힘이 동시에 생기기 때문에 선생님이 칠판을 때리는 순간 누가 날 때렸어요? 칠판이 손을 때리는 힘이 생겨서 손바닥이 아픈 거죠. 됐어? 이렇게 두 개의 힘이 동시에 생겨서 이런 식으로 칠판이 있으면 선생님이 애들이 손가락을 하도 세가지고요. 열심히 세면서 그려요. 자, 선생님이 맨 처음에 힘을 줍니다. 손이 칠판을 10N의 힘으로 친다라고 치자. 그러면 이때 힘을 받은 애가 누구니까? 칠판이니까 칠판의 작용점을 찍어서 손이 민방향으로 F1이라고 하는 작용의 힘을 표현한다. 그게 10N이다. 그러면 이때 F2라고 하는 반작용의 힘이 동시에 생기는데 이 반작용의 힘은 별게 아니고 주어와 목적어의 위치만 바꾸면 되더라. 됐죠? 그러니까 이때 칠판이 누구를 손을 얼마의 힘? 뒤는 그대로 가죠? 10N의 힘으로 치는 힘이 생기는데 이게 반작용이다. 그래서 힘을 받은 애가 손이니까 손에다 작용점을 찍어서 밀리는 방향으로 10N 하시면 이게 F2라는 반작용의 힘인데 반작용의 힘의 특성은 뭐냐면요. 크기는 언제나 같아야 되고 방향은 언제나 반대인 두 힘이야. 그리고 합력구할 수 있니 없니? 없어요. 왜? 힘을 받은 물체가 다르기 때문에. 됐어? 네.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반작용의 힘이 생겨서 이것 때문에 서로 다른 물체가 됐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더라. 그래서 이러한 작용과 반작용을 이용해서 물체가 한 덩어리처럼 움직이는 걸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레벨 1만 정리를 해봐 드리면 실제로 마찰이 없는 공간에 서로 다른 두 개의 물체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자. A라는 물체는 2kg였어. B라는 물체는 1kg였어. 근데 내가 뒤에서 밀어준 거지 30N의 힘으로. 그러면 첫 번째 마찰이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작용한 알자 힘은 30N일 거다. 됐어? 그 30N의 힘으로 움직일 때 얘네들의 가속도가 얼마냐면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인데 내가 준 30N의 힘으로 움직인 건 몇 킬로다? 3kg다. 그래서 3kg로 나눠주시면 각각의 물체의 가속도가 얼마라는 거? 10이라는 걸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A도 B도 10의 가속도를 갖고 두 개가 붙어서 한 덩어리로 간다. 이렇게 서로 다른 물체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걸 우리가 한 덩어리 물체 운동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물체가 움직일 때는 언제나 그 두 물체가 가지고 있는 가속도의 크기가 같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 덩어리로 운동하는 동안은 두 물체의 순간 속력이 매 순간 같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A의 속력을 알면 그게 곧 B의 속력이고 B의 가속도를 알면 그게 곧 A의 가속도고 우리가 구한 이 가속도는 각각 A, B가 각각 10의 가속도로 간다는 얘기고 알겠습니까?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이러한 가속도를 갖게 되려면 됐어. 가속도가 생기려면 언제나 힘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A도 B도 가속도가 생겼으니 A도 B도 각각 힘 받았다는 얘기다. 얼마만큼의 힘 받았어요? 운동 방정식으로 계산하면 되죠. F는 뭐니까? MA니까 A는 A 걸로 B는 B 걸로 계산하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A라는 물체는 2kg고요. 가속도가 10이니까 A는 20N의 힘을 받았다면 B는
1kg고 가속도가 10이니까 10N의 힘을 받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A 혼자서 쓴 R자 힘은요 20N이고 B 혼자서 쓴 R자 힘은 10N인데 이 두 힘을 더하시면 원래 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힘의 크기를 나눠 쓴 비율 2대1 이게 질량 비율이라고요. 됐어? 네, 이렇게 되면서 실제로 사람이 힘을 준 건 A지만 B도 힘을 받았다. 그 힘을 어떻게 받았니? A가 B를 밀었기 때문에 받은 거다. 됐어? 그래서 이 순간 A가 B를 밀 수밖에 없어요. 얼마의 힘으로 밉니까? 10N의 힘으로 밀었기 때문에 B가 10N의 R자 힘을 갖게 된 거죠. 근데 이 순간에 뭐가 생기냐면 어떤 하나의 행위에 대한 반작용이 생겨요. 그러니까 똑같이 B도 누구를? A를 얼마의 힘으로? 10N의 힘으로 밀어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은 힘의 크기가 바로 얼마입니까? 이게 10N이 돼서 나타난다. 그래서 B라고 하는 아이는 R자 힘이 10이 생기는 거고요. A라는 아이는 사람이 준 30에서 반대 방향에 10N을 빼면 20N의 힘이 나오는 거죠. 됐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연습해와 라고 하면서 문제 풀어오라 그랬습니다. 자, 숙제 다 됐나요? 확인 좀 하죠. 44페이지부터 어디까지 문제 풀어오라 그랬냐면 53페이지까지 문제 풀어오라 그랬어요. 44부터 53 7점까지 해가지고 오시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 부분에 책이 풀렸어요. 누구였어? 두 명이었냐? 네. 뭔가? 잠깐만 지금. 자기야. 자, 그래서 숙제는 다 해가지고 오셨고요. 그러면 그 숙제 한 것 중에서 질문 좀 받아볼까요?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풀어오셨고요. 첫 번째 기본 문제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이 있는 거 있나 확인해 볼게요. 자, 44페이지 1번부터 6번까지 중에서 질문. 없습니까요? 두 번째로 갈게요. 자, 45페이지 7번부터 12번까지 중에서 질문. 없어요. 할 말 있어요. 자기 질문을 하셔야 돼요. 자, 46, 47에서 질문. 우와. 48, 49 질문. 8번. 68. 됐죠? 네. 6번, 8번. 무슨 내용인지 볼게요. 나 아까 6번 문제는 우리 꼬맹이가 질문해서 했었던 거다. 그쵸? 자. (6번) 문제 보시면 6번에 이런 문제 있어요. 자, 가장 많은 아이들이 질문합니다. 자, 그림과는 지면 위에 정지되어 있는 2kg짜리 물체에 연지기 방향으로 F만큼의 힘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로 땡깁니다.
자, 이렇게 위로 당기게 되면 됐죠? 당연히 됐어. 자, 오빠 옆으로 살짝만 할까요? 우리? 네, 감사합니다. 뭐야? 잘 찍힐까? 각도가 맞나? 자, 안 보이는 사람은 책상을 살짝만 움직여서 보일 수 있게 해봐 주세요. 자, 그림과는 지면에 정지되어 있는 물체가 있고 그 정지되어 있는 물체를 위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줄게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꼬맹이들아, 시야가 가리지. 될까? 자, 이런 식으로 당기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시면 사실은요, 맨 처음에 물체는요, 지구의 중력 때문에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중력만큼의 힘, 얼마? 20N의 힘을 주고 있는 상황. 이 중력이라는 힘은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20N이라고 하는 중력이라는 힘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위쪽 방향으로 누군가가 힘을 주는 겁니다. 처음에 0초부터 2초까지는 위쪽 방향으로 30N의 힘을 줄게. 그러면 0에서 2초 동안 합력은 얼마니? 네. 0에서 2초 동안에 이물체에 작용하는 진짜 힘, 합력은요, 위쪽 방향으로 10N의 힘이 작용합니다. 됐죠? 그러면 이 진짜 힘 때문에 뭐가 생기겠니? 가속도가 생기겠죠? 가속도는 언제나 질량분의 힘으로 계산하시는 거니까 질량이 2kg고요. 진짜 힘이 10N이기 때문에 됐죠? 이때 생긴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냐면 5입니다. 근데 가속도가 무슨 뜻이냐면 1초당 속도가 5씩 늘어나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예쁘게 VT 그래프로 그려봐 드리면 얘는 0초에서 2초 동안에 1초의 속력이 5씩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속도가 정지된 상태에서부터 2초 지나면 속력이 전체 10 증가했겠죠.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빠르기까지 속력이 증가할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구간을 볼게요. 두 번째는 2초에서부터 4초까지의 구간입니다. 2초부터 4초까지의 구간을 보시면 이제는 위쪽 방향으로 당기는 힘이 30이 아니고 얼마로 바뀝니까? 20으로 바뀌죠. 그러면 합력 구해볼래요? 아래로 중력 계속 작용해요. 20. 위로도 힘을 줬어요. 20. 합력 얼마입니까? 0이죠. 그래서 0에서 4초까지는 합력이 0이니까 진짜 힘이 없어. 그러면 어떤 힘도 안 주면 어떻게 돼야 돼? 네, 변하는 게 없는 등속도 운동을 하셔야죠. 그래서 물체가 멈추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합력이 0이라는 건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니까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겠죠. 됐죠? 그래서 이 구간, 2초부터 4초까지의 구간은 등속도 운동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손을 떼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내가 2초부터 4초까지는 힘을 주다가 손을 딱 놔. 그러면 올라가던 물체가 뭐하니? 그래서 틀린 거죠. 안 내려가요. 멈추지도 않아요. 여기 멈춰있으면 이거 이상한 일이야. 그래서 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선생님이요, 이렇게 물체에다가 위쪽 방향으로 힘을 준다는 얘기는 위쪽으로 던지는 얘기잖아요. 그랬다가 손을 뗀다는 얘기는 던진 물체가 내 손을 떠난다는 얘기죠. 그럼 잘 볼래요? 내가 이걸 던지면 자, 손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얘가 바로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안 떨어져요. 위로 올라가다가 떨어지잖아요. 됐어. 손을 떼도 언제까지는 올라가다 떨어지는데 언제까지 올라가? 내가 손을 떼도 얘는 계속 올라가잖아. 근데 언제까지 올라가?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가는 거죠. 힘을 안 받을 때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됐어? 네. 더 이상 손에서 힘을 주지 않아도 물체는 정확하게 올라가다가 운동 방향을 180도 바꾸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언제 얘가 운동 방향을 정반대로 바꿀 수 있어? 속도가 0 된 순간. 됐어? 속도가 0이 돼야만 운동 방향을 정반대로 틀 수가 있단 말이죠. 그 전까지는 못 틀어요. 그러니
지금은 10이라는 속력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손을 놓더라도 얘는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갑니다. 그리고 나서 속도가 0이 되면 그 순간부터 방향을 틀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얘는 내가 손을 놓는다고 해서 바로 떨어질 수는 없어. 속도가 0이 아니니까. 됐어? 그래서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그냥 올라가. 그러면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더 올라가네? 그러면 그 다음을 보자. 내가 힘은 4초까지만 줬고 그 다음에는 힘을 안 줬으니까 준 힘이 0N이에요. 내가 준 힘은 0이야. 근데 얘 무슨 힘 받아? 중력 받죠. 됐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나머지 시간 동안은 아래 방향으로 20N이라는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도 가속도는 작용하겠죠. 2kg짜리 물체한테 반대 방향 20의 힘을 줬으니까 가속도 얼마 생겨요? 반대 방향으로 10이라는 가속도가 생겨. 속도가 1초에 10씩 줄어들어요. 그러면 지금 10이니까 이 속도가 다 줄는데 몇 초 걸린다고요? 1초가 걸리니 5초까지 올라가요. 그랬다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방향을 정반대로 틀기 위해서는 무조건 순간 속도가 0이 돼야 된다. 그 순간부터 방향 바꿀 수 있는 거다. 그 전에는 절대 못 바꾼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뉘앙스 보여요? 물체가 올라간 최고 높이는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올라간 거리예요. 맞죠?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올라간 거리가 이 물체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0초부터 4초까지가 아니고 0초부터 5초까지 올라간 이 거리가 물체가 올라간 최고 높이일 수밖에 없어요. 몇 미터? 35미터. 알겠습니까? 이렇게 가져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되는 거 절대로 운동 방향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바뀌기 위해서는 순간속도 0이어야 된다. 내가 손을 놓는다고 해서 그 물체가 바로 떨어지는 거 아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6번은 이렇게 해결하셔야 35m라는 문제를 풀어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8번 해달라고 그랬어요. 보시면 그림형 마찰이 없는 수평 위의 질량이 M인 물체가 P점을 V0의 속력으로 통과한 후에 Q점을 4분의 1 V0로 통과하게 됐고요. 자, PQ 사이의 수평에 수평 방향으로 크기가 일정한 힘 F가 작용해서 PQ 사이를 이동하는 데까지 라지 T초 걸렸어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야? 어디를 읽어야 돼? 이 문제를 풀려면 반드시 뭔가를 읽어서 그게 뭐라는 걸 해석해야 됩니다. 올 것 같아요? 맞아요. 일정한 크기의 힘 줬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힘의 크기가 계속 10N 똑같았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렇죠. 우리 가속도라는 건 질량분의 힘인데 물체가 움직이는 동안 질량을 M 요거 일정하죠. 근데 힘의 크기도 일정하죠.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에서를 이렇게 표현한 거야. 못 알아듣게. 힘의 크기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등가속도 운동한다는 얘기다. 그러니 이 아이는 P에서 Q까지 속력이 일정하게 바뀌는 등가속도 운동을 했을 거니까 그려보자. VT 그래프. 여기가 P점이고 Q점에 올 때까지라고 치자. 그래서 Q점을 지나는 순간의 시간 얼마? 라지 T초. 그래서 여기까지 속력이 어때? 라고 하면 처음에 속력은 V0였고요. 속력이 일정하게 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건데 얘는 속력이 줄네. 아하, 일정하게 줄어드는 등가속도구나. 납득합니까?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에 따라 속도 변화 그래프를 그렸다면 이제 나머지 문제가 풀려야 돼요. 그죠? 그 중에서 보시면 첫 번째 기억이요. 됐어. 그렇다면 이때 힘은 물체가 가는 방향으로 준 거야? 반대 방향으로 준 거야? 반대 방향으로 줬어야 속도가 느려지죠. 알겠습니까? 물체가 운동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줬어요. 그래서 속도가 줄었어요.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면 내가 준 힘의 크기가 얼마니? 라고 하면서 저기 있는 문자가 되게 황당하죠? 자, 근데 저거 뭘로 풀어요? 내가 준 힘의 크기 F는 뭐다? 그렇죠. 운동방정식으로 풀어야 돼요. 됐죠? F는 MA입니다. 됐죠? F는 MA. 요걸로 풀어야 되는데 이때 가속도 어떻게 구하죠? 요것만 구하면 질량은 M이라 줬으니까 곱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질량에다가 뭘 곱한 거예요? 가속도를 곱했는데 얘는 가속도의 크기가 4t분의 3v 제로가 되고 거기다가 질량을 M 곱해서 이 모양이 나왔어. 이렇게 간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가 저렇게 나왔을 텐데 우리 가속도 구하는 방법이 있죠.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으로 구해도 되고 첫날 배운 거 시간분의 속도 변화값으로 구해도 된다. 무방하다. 그럼 그 중에서 뭘로 구할까요? 이 그래프 시간하고 속도 변화 나왔죠. 그걸로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쟤는 P에서 Q까지 오는 동안 이 그래프의 기울기에 해당되는 가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가속도는 라지 T초 동안에 나중 속력이 4분의 1 V0고 처음 속력이 V0니까 이거 뺀 만큼이 속도 변화량이겠죠. 얼마? 4분의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V0죠. 그래서 네, 이게 T초 동안 일어난 거죠. 그래서 T 하시면 되죠. 이게 가속도고요. 크기는 마이너스 붙일 이유가 없죠. 알겠습니까? 크기만 얘기할 거니까 마이너스는 방향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게 가속도의 크기네. 그러면 이 가속도의 크기에다가 질량을 곱했으니까 됐어. 야,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해볼게. 4t. 됐죠?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가 4t분의 3v 제로니까 됐죠? 네, 가속도의 크기가 4t분의 3v 제로니까 여기다가 질량을 곱하면 저 모습이 나와요. 알겠냐? 이렇게 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PQ 사이의 거리가 저거인 거 정말 맞아?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요. 등가속도 운동에서 간거리 어떻게 구하죠? 맞아요. 등가속도 운동을 할 때 간거리는요. 그래서 반드시 언제나 평균 뭐에다가 속력에다가 걸린 시간을 곱하면 무조건 돼 이거였죠. 됐죠? 그럼 평균 속력은 어떻게 구하는데? 등가속도일 때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가운데 값이 평균 속력이야. 됐죠? 그러면 저거 평균 속력 구해보시면 얼마 나옵니까? 8분의 5v0 이렇게 나오나요? 네. 거기에다 걸린 시간 라지 t를 곱하면 이게 바로 이 사이의 간거리가 되는 거죠. 알겠어? 그래서 여기에서 간거리는 틀렸네요. 8분의 5v0 t 이렇게 나와줘야죠. 자, 9번부터 12번까지 중에서 질문해봐. 9번부터 12번까지. 저 10번이요. 10번이요. 됐어요. 자, 10번 잠깐 보고 넘길게요. 10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중력과 속도가 g인 지면 위에 질량이 스몰 m, 라지 m 두 물체가 정지되어 있다. 이거 읽으셨어요? 합력 0 만들면 돼요. 각각의 물체들. 맞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각 물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모두 골라봐 라고 했습니다. 하나하나 가는데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내려오시는 게 편해요. 알겠죠? 네, 일단은 보자. 여긴 어디? 지구. 그럼 뭐가 있다? 중력이 있다. 됐죠? 자, 그러니까 지구가 A라는 물체를 잡아당기는 중력이 mg만큼 작용할 거고요. 지구가 또 B도 잡아당기는 중력이 라지 mg만큼 각각의 물체가 자기의 중력을 받아요. 됐죠? 네, 이렇게 중력을 받을 겁니다. 자, 그때 A는 스몰 mg만큼의 중력을 받아서 내려와! 라고 했으니까 내려가려고 자기보다 밑에 있는 B를 눌러요. mg라는 힘으로. 그래서 A가 B를 누르면 그거에 뭐가 생겨야 되니? 반작용. 됐어? 그래서 B가 A를 밀어 올리는 힘이 얼마가 생깁니까? mg. 맞아요.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A의 입장에서는 2임과 2임의 합력이 같아 합력이 0인 상태, 정지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B를 보면 B는요. 됐어. 지구가 자기를 잡아당기고 위에 있는 A까지 누르니 됐어. 걔가 아래로 내려가려고 자기가 받은 모든 힘만큼 땅바닥을 누르겠죠. B가. 됐어. 얼마만큼? 라지 mg 더하기 스몰 mg만큼 눌러요. 그러면 이거의 반작용이 뭡니까? 땅바닥이 얘가 누른 만큼 됐어? 밀어 올리죠. 그래서 땅바닥이 밀어 올리는 라지 mg 더하기 스몰 mg의 힘이 작용해요. 그러면 먼저 쭉 해보세요. B에 작용하는 작용점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세 개. 됐어? 이거 합력 구해보세요. 얼마? 0. 그래서 멈추는 거예요. 되겠죠? 이런 힘의 관계들이 있더라. 저 공간 안에서. 자, 그러면 이때 기억. A와 지구는 됐어? 지구가 A를 스몰 mg로 잡아당겼으니까. 됐죠? A도 B를 스몰 mg의 힘으로 서로 당기겠죠. 그래서 mg의 힘으로 서로 끌어당기고 있어요. 맞아요. 라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B가 A를 밀어 올리는 힘의 크기는 이라고 했어요. 자, B가 A를 왜 밀어? A가 B를 눌렀으니까. 됐어? 얼마의 힘으로 눌렀죠? A가 B를 얼마의 힘으로 눌렀죠? 스몰 mg의 힘으로 눌렀죠. 됐죠? 그러니까 B가 A를 스몰 mg의 힘으로 밀었겠죠. 알겠냐?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면이 B를 밀어 올리는 힘은 땅바닥이 밀어 올리는 힘이 얼마였어요? 라지 mg 더하기 스몰 mg. 그래서 얘가 틀렸네요.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 자, 13번부터 16번까지 질문. 16번. 우리 그때 16번 안 알려줬나? 선생님? 16번은 수능에서 나와가지고 됐어.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했던 유형인데요. 16번을 보시면 이래요. 16번을 보시면 그림과 같이 ABC가 3개의 실로 2개의 실로 연결되어 있어요 라고 합니다. 2개의 실로 연결되어 있어 A를 됐어. 연직 방향으로 일정한 힘 F만큼 잡아당겼더니 처음에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였다가 저 손을 치우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오른쪽인 BC가 내려가고 A가 올라가는 그런 운동을 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때 됐어. 네, 얘네들이 내려오면서 어떤 일이 발생해? 처음에 C가 땅에 닿죠. 그리고 나면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바뀌어서 가속도가 바뀌는 운동을 해요. 됐죠? 그리고 나서 B가 닿겠죠? 뭐 이런 운동을 순차적으로 했을 거예요. 자, 이러는 동안에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놨으니 그거 가지고 밑에 있는 내용들을 알아봐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한다? 셋으로 나눠서 푼다. 맨 처음에 손을 놓기 전. 그리고 손을 놔서 됐어? B와 C가 내려가면서 가속도가 생긴 구간. 그 다음에 C가 닿고 나서 B만 잡아당겨서 A가 올라가는 순간. 됐어?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어서 문제를 푸셔야 해결력이 생겨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맨 처음에 손을 잡고 있는 동안에 정지된 상태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BC가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힘과 됐어? 왼쪽에 있는 A와 손이 밑으로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같아서 양쪽이 합력이 0. 그래서 정지예요.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 왼쪽은요 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ABC의 물체의 질량이 안 나왔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보기 편하라고 그림을 좀 크게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손으로 잡아당긴 거예요. 그랬을 때 아래쪽으로 얘네들의 질량이 하나도 안 나왔으니까 얘는 MA, MB, MC의 질량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얘는 아래쪽으로 지구가 됐어. 네, 중력가 속도가 10이라고 그랬으니까. 맞냐? 아래쪽으로 10 MA만큼의 힘으로 잡아당겨. 얘도 지구가 아래쪽으로 10 MB만큼의 힘으로 당기고
얘도 지구가 아래쪽으로 10mc만큼의 힘으로 당기고 있어. 자, 그리고 이쪽은 손으로 잡아당기는 힘도 받아. 그랬을 때 두 개의 힘이 같아서 정지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맨 처음에 물체가 움직이지 않고 정지되어 있었다는 얘기는 왼쪽에서 잡아당기는 F 더하기 10mA의 힘의 크기가 그래서 10mB 더하기 10mC의 힘의 크기와 같다. 이거밖에 더 이상 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거기서 멈추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손을 치운다. 그러면 손을 치운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었던 F라는 힘이 없어진다 이 뜻이죠. 그러면 F를 줬을 때 팽팽했었는데 F라는 힘을 안 주면 이쪽의 힘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내려가고 얘가 쫓겨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야. 맞죠? 그래서 손을 치우고 나니까 이 힘이 없어져서, 됐죠? 네, 힘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합력은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면 되니까. 그래서 합력은 10mB 더하기 10mC 빼기 10mA를 해야 진짜 힘이 나와요. 그 진짜 힘을 물체의 질량으로 나눠야 내가 원하는 가속도가 나와요. 됐어? 그 가속도의 크기가 여기 그래프로 나와 있죠. 가속도 얼마니? 2초라는 시간 동안의 속도가 8 빨라지는 거니까 가속도 얼마? 4냐. 됐어? 이랬을 때 가속도가 4라는 가속도가 나와야 되니 난 이걸 질량으로 나누셔야죠. 전체 질량이 얼마입니까? 전체 질량이 얼마입니까? MA 더하기 MB 더하기 MC라고 하는 거야. 됐어? 네, 이거예요. 자, 이것도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 나도.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보면 여기서부터 풀어요. 사실은 수능은 거꾸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갑니다. 됐죠?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쑥 하고 내려오다가 됐어? 네, 얘가 땅바닥에 닿았죠.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C가 땅바닥에 쿵 하고 닿는 순간 C의 중력은 더 이상 C를 잡아당길 수 없어요. 매달려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때 작용한 힘은 C의 힘이 없어지니 누구의 힘만 있다? 이쪽에 10mB와 이쪽에 10mA. 알겠습니까? 근데 이 순간에 얘는 어떤 운동했니? 보이세요? 등속도 운동했어요. 등속도 운동이라는 건 대단히 됐어. 좋은 운동인데 합력이 얼마예요? 0이죠. 그러면 이때 합력이 0이라서 가속도가 없는 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어때야 된다는 얘기야?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10mA나 10mB나 그 크기가 똑같아. 그럼 무슨 말이야? 두 개의 질량이 같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여기서부터. 그래서 A와 B의 질량이 똑같이 M이라고 하시면 돼요. 됐어? 이게 이렇게 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아, 얘 같네. 얘 같네. 이것만 해보시면 엄청나게 문제가 간단히 풀립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꼬맹아, 보시는 것처럼 이 힘하고 이 힘이 같아서 소고가 돼요. 이 힘하고 이 힘이 같아서 소고가 되면 이제 눈에 보입니다. 사람이 당긴 힘의 크기가 C의 무게만큼이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납득이 됩니까? 이런 얘기예요. 얘하고 얘하고 힘이 똑같으니까 요거를 소거시키시면 결국은 사람이 당긴 힘의 크기가 C의 무게와 같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네, 이런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F에 작용한 크기는 C에 작용한 중력의 크기와 같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힘의 크기가 같았어요 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좀 예쁘게 정리를 해보시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요거는 이 힘이 될 거고요. 요거는 소고가 되니까 얘네들은 없어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깨끗이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되니까 대각선으로 곱해보시면 되겠죠? 됐죠? 네. 그럼 얼마 됩니까? 8m 더하기 4mC가 10mC니까 6mC는 얼마야? 4m이 아니 8m이랑 같죠? 그러면 mC는 얼마입니까? 3분의 4m이랑 같죠? 자, 그랬을 때 거꾸로 물어봤네요. A는 그러면 얘는 4분의 3이죠.
A의 질량은 C의 질량이 얼마? 4분의 3배. 알겠습니까? 네, 그런 얘기. 그러면 4분의 3배니까 우리 귀찮아. 그러면 이렇게 되면 C의 질량이 4일 때 A의 질량을 얼마로 보면 돼? 3으로 보면 돼. 이런 뜻이지. 불법 아니야. 합법이야. 그래서 A의 질량을 3kg로 보면 C의 질량을 4kg로 봐도 무방해. 이런 뜻이거든. 봐보자. A의 질량을 3kg로 봐요. 그럼 B의 질량도 3kg예요. C의 질량은 4kg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된대요. 크기 비율이 이러니까 3kg라는 뜻은 아니고 3kg로 봐도 무방해. 이런 얘기야. 그래서 나는 그냥 쉽게 이렇게 보자. 그렇게 보자. 자, 그래 놓고 이제 얘를 풀어야 돼서 그래요. 얘는 실제 숫자가 있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풀려고 이렇게 A와 C의 질량을 저런 식으로 바꿔놨습니다. 자, 그래 놓고 여러분들 보시면 이 그림 안에 실이 몇 개 있습니까? 몇 가닥의 실? 요건 보지 마시고요. 몇 가닥의 실이 있어요? 두 가닥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같은 실이에요. 맞아요? 같은 실이라면 장력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됐어. 여기에 있는 실이 A를 위쪽으로 잡아당기는 장력이나, 네, 여기에 있는 실이 B를 잡아당기는 장력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P의 실이 받는 장력을 구해주세요. 그거 여기서 구할 거예요. 됐어. 두 번째는요. 여기에 실이 있어요. 얘하고 얘는 다른 실이에요. 그러니까 힘의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요 실에 해당되는 크기만큼 실이 B를 내리는 쪽으로 당길 거고 이 실은 됐어. C를 올리는 쪽으로 당길 건데 어차피 크기가 같아요. 그게 Q라는 실의 장력인데 저는 그걸 C에서 구할 겁니다. 항상 실의 장력은 말단 쪽에서 구하는 게 훨씬 쉬워요. 가운데서 안 구해봐봐요. 그래서 이거 구하라고 물어본 거야. 그랬는데 또 여기서 혼자 이렇게 구하려면 안 나온다고요. 그죠? 말단에서 구해요. 말단에서 장력을 구하는 게 가장 편하다. 어차피 같은 크기의 힘이니까. 됐죠? 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몇 초일 때 보라 그랬냐면 1초일 때거든요. 1초일 때는 가속도가 있어요. 가속도가 얼마냐면 4의 가속도를 가지고 있는 구간에서 2예요. 됐죠? 4의 가속도를 가지고 있는 구간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얘는 지구가 얼마의 힘으로 잡아당기냐면 4kg니까 40N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었거든. C 먼저 볼게요. C를 먼저 보시면 아래쪽으로 지구가 40N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고 실이 가지 못하게 장력으로 잡아당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느냐고 R자 힘을 썼다는 얘기는 아래쪽 힘이 더 컸다는 얘기다. 그러면 C가 얼마만큼 아래쪽으로 힘을 썼는지 구해보고 싶어요. 됐죠? C의 작용을 R자 힘은 C의 질량에다가 C의 가속도를 곱하시면 되는데 C의 질량을 4kg로 놨으니까 4로 놓고요. 가속도가 4라 그랬으니까 C는 아래쪽으로 16N의 힘을 받았어요. 납득돼요. 납득돼요. 자, 그렇다면 아래쪽의 힘이 16만큼 더 컸다는 얘기죠. 그럼 장력은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24N이어야죠. 이게 Q의 장력이에요. 납득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A에서의 장력 볼래요? A에서의 장력을 보면 A라는 물체도 지구가 3kg니까 됐어. 아래쪽으로 30N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었는데 A는 위로 올라갔죠. R자 힘이 위쪽 방향이니까 위쪽으로 잡아당기는 TP라는 장력이 더 컸다는 얘기예요. 얼마만큼 컸는지 보려면 A의 R자 힘을 먼저 구해보시면 돼요. 됐죠? A의 R자 힘도 A만의 질량에다가 A의 가속도를 곱하시면 되는 거니까 해볼게요. A의 질량은 3kg고 가속도가 4니까 A 혼자서 얼마 썼어요? 12N을 위쪽 방향으로 써야 된다고요. 자, 그럴 수 있었던 건 위쪽에서 잡아당기는 장력이 12만큼 더 컸다는 얘기죠. 누구보다? 중력보다. 알겠어? 그러니까 P의 장력이 얼마 나오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42N이 나오면 되겠죠. 아이! 이놈의 새끼들. 되겠냐? 네.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이 푼 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가라 같은데요? 그러면 확인 사살을 해보는 거죠.
어디서? B에서. 됐어. B에서 확인사살을 해보세요. 그러면 B에서 확인사살을 해보시면 B라는 물체는요. 여기 가운데 있는 B컵으로 봤으니까 전 B걸로 갈 거예요. 네, 맞나 확인해 드릴게요. B라는 물체가 있어요. B는 지구가 3kg니까 아래쪽으로 30N의 힘으로 잡아당겼어. 근데 B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느냐고 B는 R자 힘을 썼을 거예요. 됐어. F는 MA니까 질량에다가 가속도 4를 곱하시면 아래쪽으로 12N의 힘을 써야 됩니다. 맞나? 근데요. B에 걸려있는 힘 몇 개? B에 걸려있는 진짜 힘 몇 개? 3개. 네.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과 밑에 있는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과 위에 있는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 3개 있어요. 됐죠? 자, 우리 아까 밑에서 잡아당기는 TQ의 힘이 얼마라고 했어요? 24. 그래서 TQ가 24N이에요. 그리고 위로 잡아당기는 장력도 있다 그랬어요. TP. 그게 얼마라 그랬어요? 42라고 그랬어요. 되겠어요? 자, 그럼 합력 구해보세요. 아래쪽으로 얼마? 54. 위쪽으로 얼마? 42. 그러면 합력 얼마? 아래쪽으로 12. 나오죠? 제대로 구했어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가시는 거야. 이렇게 가시는 거야. 되겠죠? 그래서 장력은요. 항상 말단에서 구하세요. 그게 편해요. 알겠죠? 항상 말단에서 구해라. 됐죠? 네. 그러시면 가운데에서 그 어렵게 구한 것과 똑같은 힘의 크기를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간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럽게 어려웠어요. 애들 열나황당하게 푼 문제예요. 질문? 없습니까? 자, 여기까지의 문제를 블라블라 푸셨어요. 자, 그러면서 선생님이요. 자기들한테 상대 속도라는 거 설명했다 그랬다. 상대 속도라는 걸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선생님 입에서. 없습니까? 자, 상대 속도라는 거 하나만 설명하고 선생님이 주관평가 나눠드릴게요. 자, 뭐냐면 실제로 속도, 속력 여기에도 종류가 있죠. 어떤 애가요. 일정한 시간 동안에 이 아이의 위치 변화가 어떻게 되냐면 이 아이의 위치 변화가 이제 이렇게 변하는 운동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1초일 때는 기준점으로부터 2m 먼 곳을 지나가고 있고요. 또 1초가 지나서 2초가 됐더니 이 아이는 기준점으로부터 8m 먼 곳을 가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예요. 시간에 따른 거리 그래프니까.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의 첫 번째 기억나요? 자, 시간거리 그래프에서 자기야 기울기가 뭐냐? 속도. 그렇죠. 속도 또는 속력이에요. 그죠? 근데 기울기를 몇 개를 그릴 수 있는 줄 아세요? 몇 가지를 그릴 수 있는 줄 아세요? 2가지요. 1초인 순간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물론 2초인 순간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를 그리셔도 무방해요. 됐죠? 시간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력인데 이때 접선 기울기가 뭐냐면 이게 바로 1초인 순간 속력이에요. 또는 2초인 순간의 속력입니다. 해드린 적 있어요. 그렇죠? 됐죠? 이겁니다. 그래서 시간거리 그래프는 속력이지만 1초인 순간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했다면 너는 순간 속력을 구한 거야. 되겠어요? 네. 자, 그러면 얘는 순간순간 속력이 뭐 해주고 있니? 빨라지고 있죠? 기울기가 커지니까. 됐어? 그래서 속력이 빨라지는 운동을 했을 겁니다. 라고 하는 순간 속력이 있다면 나는 0초에서 2초까지의 순간 속력 싫어요, 선생님. 저는 평균 속력 구해주세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대요. 됐죠?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0초와 2초를 찍어서 구간 기울기를 구하시면 이게 평균 속력이에요. 구간 기울기를 구하시면 이게 바로 평균 속력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평균 속력이 2초 동안에 됐습니까? 8m 갔으니까 얘는 평균 속력이 4네요. 뭐 이런 거 구할 수 있단 말이야.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속력, 속도는 사실은 종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순간 속력, 평균 속력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순간 속도, 평균 속도 이런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됐어? 근데 속도의 종류는 세 가지예요. 순간 속도, 평균 속도도 있지만 상대 속도라는 것도 있어. 근데 신기하게도 상대 속력은 존재하지 않아. 이게 뭔데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상대 속도라는 개념은 사실은 얼마 전까지는 물리원에 있다가 살짝 빠졌어. 그래서 이거는 어딘가에서 설명을 해줘야 돼서 지금 할게요. 자, 상대 속도라는 게 있는데 이 상대 속도는 뭐냐면 사실은 어떤 애가 고속도로에서 오른쪽으로 2m/s의 속력으로 A가 가고 있대. 이거 누가 본 거야? 누가 본 거야? A라는 물체가 오른쪽으로 2m/s의 속력으로 가고 있대. 누군가 봤지? 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 맞아요. 실제로 어떤 물체의 운동을 얘기할 때는 그 운동을 보고 있는 관찰자라는 사람이 필요한데요. 그 관찰자라는 사람은 반드시 움직이지 않고 뭐한 상태에 정지된 상태의 관찰자가 볼 때 물체의 운동을 그래서 설명한 거죠. 반드시 이래야 된다고 누가 그랬어요? 뉴턴이 그랬어요. 이게 뉴턴식 역학입니다. 모든 물체의 운동은 정지된 사람이 그래서 관찰했을 때의 운동이 진짜 운동이다. 그래서 정지된 관찰자가 봤을 때 얘는 오른쪽으로 2m/s 속력으로 간 거야. 근데 얘 병알 나도 가고 있어. 내가 탄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2m/s의 속력으로 가면 나는 정지가 아니고 움직인 상태로 얘를 보겠죠. 그럼 얼마로 가는 것처럼 보이니? 네. 2로 가는 게 아니고 얘가 멈춰 있는 걸로 느껴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떤 물체의 운동을 봐야 되는 관찰자가 있는데 그 관찰자가 언제나 뉴턴이 얘기한 것처럼 정지되어 있어야 돼?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관찰자가 움직이면 됐어. 네, 실제 물체 A의 운동이 어떻게 느껴질까? 이걸 얘기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식 됐어. 빠르기 그게 바로 상대 속도예요. 자, 그래서 보면 A라는 물체는요. 언제나 관찰자하고는 상관없이 언제나 A라는 물체는 2m/s의 빠르기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됐어? 2m/s, 2m/s의 빠르기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아이를 나는 볼 거야. 근데 나는 움직이지 않고 정지되어 있을 때 봤더니 이 아이가 됐어? 네. 내가 관찰한 상대방의 속도가 오른쪽으로 2로 가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야. 근데 나도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면 내가 봤을 때 이 A라는 아이는 됐어? 정지된 것처럼 보인대요. 신기하죠? 그러면 내가 훨씬 더 속력을 해서 하고 충격을 추월을 했어. 12의 빠르기로 갔어. 그럼 내가 보면 A는 어떻게 가는 것처럼 보이니? 맞아. 내가 훅 하고 추월하는 순간 A라는 물체는 어디로 가는 것처럼 보이니? 뒤로 가는 것처럼 보여. 됐어? 네.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네. 땡이 얼마의 빠르기? 네, 10의 빠르기로 뒤로 가는 것처럼 느끼는 이상한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내가 추월을 해서 가면요. 이게 움직이는 내가 본 상대방의 속도예요. 이걸 상대 속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계산할 수 있어요. 상대 속도라고 하는 이 아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느끼시면 알겠지만 이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상대방의 속도에서 관찰자인 나의 속도를 뭐 하면 돼요? 빼면 돼요. 상대방의 속도에서 관찰자인 나의 속도를 뺀다. 이게 바로 상대 속도예요. 상대방의 속도에서 관찰하고 있는 관찰자의 속력을 빼세요. 그게 2 빼기 0, 2. 2 빼기 2, 0. 알겠니? 2 빼기 12 마이너스 10. 보이죠?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상대 속도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이 아이를 향해서 마주오고 있다고 치자. 그래서 내가 마주오고 있어. 5m/s로. 그러면 이럴 때 내가 느끼는 건 뭘까? 라고 하면 내가 마주오고 있을 때 오른쪽 방향은 플러스로 갔으니 나의 방향은 뭐니? 마이너스 방향이거든요. 내가 마이너스의 5의 빠르기로 상대방을 향해서 가요. 그러면 상대방의 속도에서 나의 속도를 빼라 그랬어요. 얼마로 보일까? 그 아이가 오른쪽 방향으로 7의 빠르기로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이게 상대 속도예요. 그럼 보면 상대 속도가 얼마인지 구했어. 됐지? 이제 됐지? 상대방의 속도에서 나의 속도 빼면 상대 속도야. 내가 느끼는 속도. 됐냐?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상대 속도를 구했더니 2, 10, 7, 0 이런 거 나왔어. 이게 뭘까? 얘기했죠. 관찰자가 멈춰있던 가고 있던 상관없이 모든 관찰자는요. 자기가 뭐 하고 있다고 인지합니까? 난 멈춰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관찰자는 자기 자신은 멈춰있고 주변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야. 주변이.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네가 앞으로 갈 때 너는 안 가고 주변이 간다고 생각하니까 뒤에 있는 가로등이 어디로 가는 것처럼 보이니? 뒤로. 우린 대단히 이기적이에요. 보고 있는 관찰자인 나는 언제나 내가 중심이야. 난 안 움직여. 네가 가는 거야. 이 얘기야. 그러니까 나는 가지 않고 내가 정지되어 있고 너 혼자 급빠르기로 이빠르기로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지되어 있으려면 나의 속력을 항상 0으로 만들어야죠. 그럼 플러스 2를 0으로 만들려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양쪽에 똑같이 해준 거예요. 나의 속도가 플러스 10인데 나를 정지시키려면 나의 속도를 없애야죠. 마이너스 12. 그러니까 얘한테도 마이너스 12 해준 거라고요. 그래서 나의 속도를 0으로 만들려면 이거를 0으로 만들려면 플러스 5 해야죠. 그래서 얘도 플러스 5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자는 자기 자신은 움직이지 않아. 너 혼자 다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의 맹점을 이용하자. 아하, 상대 속도는 내가 안 움직이는 거네. 너 혼자 다 움직이는 거네. 알겠어요? 나는 안 움직이고 너 혼자 다 간다고 치자. 그러면 이렇게 영희와 철수가 서로 마주 오고 있어요. 3m/s의 철수가 오고 있고요. 됐어. 그리고 2m/s의 속력으로 영희가 가고 있어요. 됐어. 둘 사이의 거리가 60m 떨어져 있는데 됐어. 그 사이에 미친 개새끼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 미친 개새끼 하나가 날뛰고 있는 거예요. 알았어. 다리 4개야. 자, 근데 이 개가 달립니다. 이 열로 잘 달려. 5m/s야. 얘가 뭐하게? 맞아. 내가 어디서 받게? 해법사. 책에 있죠. 좀 풀어 이씨. 수학책 좀. 그래서 거기 보면 철수에서 시작한 개가요. 영희한테 갔다가 철수한테 갔다가 영희한테 갔다가 철수한테 갔다가 이 지랄을 기억합니다. 언제까지? 철수와 영희가 만날 때까지. 그럼 이 개가 낀 거리가 얼마일까요? 이 문제가 수학책에 있어요. 선생님 집에 있는 꼬맹이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책을 풀면서 엄마 이거 어떻게 풀어? 라고 했을 때 사실 이건 수학에서는 방정식으로 푸는 건데 선생님은 물리로 풀어주잖아요. 상대속도로 풀죠. 그죠? 네. 이 문제를 풀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처음에 딱 보면 걔가 갈 때까지 영희가 얼마 왔는지를 보고 띵거리를 재고 그 다음에 띵거리 재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더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풀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걔가 얼마를 뛰었냐가 아니고요. 걔가 언제까지 뛰어야 되냐 이게 관건이에요. 언제까지 뛰어야 되니? 둘이 만날 때까지 뛰어야죠. 그래서 그럼 만날 때까지 몇 초 걸렸어? 그게 핵심이야. 그 몇 초 걸렸어? 그 시간까지 돼서 얘는 5m/s의 일정한 속력으로 뛸 거니 만약에 만날 때까지 10초 걸렸으면 50m 가면 돼. 됐어? 20초 걸렸으면 100m 뛰면 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 우리는 이때 얘네들이 만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중요한 거다. 그러면 그 시간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둘이 움직여서 복잡하다면 꼬맹아 둘이 움직인다고 하지 않으면 되잖아. 한 놈만 움직인다고 치면 되잖아. 한 놈을 정지시키자. 아, 한 놈 정지시키면 되는구나. 관찰자를 만들어. 됐어? 누구? 철수. 철수는 가만히 있고 영희 혼자 뛰어온다고 치자. 둘의 상대 속도로. 얼마? 5m/s. 알겠습니까? 네. 철수가 본 영희의 상대 속도는 영희의 속도에서 철수의 속도 빼시면 되잖아요. 됐어? 둘이 반대 방향으로 뛰잖아요. 뿔망. 됐어? 그러니 영희의 속도가 마이너스 2면 철수의 속도는 플러스 3인데 이걸 빼면 영희 혼자서 마이너스 나를 향해서 5의 빠르기로 뛰어오면 되지. 언제까지? 얘가 나한테 오려면 60m 뛰면 되겠지. 몇 초 걸려? 12초 걸려. 그러니까 12초 만에 만날 거니까 걔도 12초만큼 뛰면 돼. 몇 미터 뛰니? 60m. 되겠냐? 이렇게 푸는 문제야. 이렇게 푸는 문제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는 언제 풀어야? 설마 물리 문제에 미친 개새끼가 나오진 않아요. 그죠? 저건 수학 문제에서 나온 거고요. 물리 문제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어떤 애를 위에서 떨어뜨립니다. 자유낙하. 얘가 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닥에서 어떤 애를 던져 올립니다. 연직상반. 두 개가 만나는 곳. 거기에 높이가 얼마입니까? 이 따위 거를 물어보죠. 되겠어요? 네. 이런 걸 물어봐요. 신기해요? 꼬맹아. 정지해서 손을 탕 하고 눌게. 그러면 얘는 떨어지겠지? 근데 A가 떨어질 때 가속도가 무슨 가속도? 중력 가속도 얼마? 10. 1초의 속력이 10씩 빨라지면 돼. 됐죠? 네. 그래서 맨 처음에 A는 출발할 때 속력이 0이었어. 됐죠? 그리고 1초 지나면 아래쪽으로 속력이 10씩 빨라지니까 1초 지나면 속력 얼마야? 10이야. 또 1초 지나면 속력이 얼마 돼? 20. 또 1초 지나면 속력이 얼마 돼? 30. 왜? 지구가 아래쪽으로 잡아당길 때 모든 물체는 1초당 속도가 10씩 빨라지는 중력가 속도를 받으니까. 맞죠? 그래서 떨어지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4초 되면 40되고 뭐 이런 일들을 할 거고 이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얼마냐면 얼마로 할래? 20m라고 할까? 됐어. 그랬을 때 내가 밑에서 얘가 떨어지려는 그 순간에 얘를 던진 거지. 얼마의 속도로 던질까? 40으로 던질까? 그러면 됐어. 얘 떨어지는 방향을 플러스의 속력 방향으로 봤으면 얘가 올라가는 속력 방향은 무슨 방향이니? 마이너스 방향이겠죠. 그럼 B라는 물체는 맨 처음에 마이너스 40이었어. 됐어? 근데 1초 지났어. 속도가 증가할까? 감소할까? 왜냐면 운동 방향이 중력과 속도가 반대 방향이잖아. 줄여야지. 1초에 얼마씩 줄이면 돼? 그러니까 1초 지나면 얼마 돼? 마 30, 마 20, 마 10, 0. 됐어? 그럼 꼬맹아 얘네들의 상대 속도 빼야죠. 얼마 나오냐? 자신은 가만히 있고 A 혼자서 나한테 내려와 그 뜻이야. 얼마의 속도로? 40의 등속도로 내려와 이런 뜻이야. 알겠어? 근데 40의 등속도로 20m 내려와야 돼. 몇 초 걸려? 0.5초 0.5초 후에 만나. 알겠습니까? 두 개가 0.5초 후에 꽝 하고 부딪힌다고요. 신기하죠? 이렇게 푸는 거야. 이게 상대 속도야. 알겠냐? 네. 그래서 이러한 상대 속도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봐 두시면 그래서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돼요. 자, 상대 속도가 있다면 상대 가속도도 똑같이 풀면 돼요. 됐죠? 여기서 상대 가속도가 나와서 얘기해봐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고 아까 언니 오빠들이 전체 3분의 1, 2분의 1 이 정도가 뭐 제식으로 왔었는데 자, 잠깐 테스트 드릴게요.